자, 우리 지금 전방 내려다보고 있는 여기에서 강 건너는 바로 뉴욕시의 일개 구예요. 요 가운데 가운데 보면 저 조그마한 강이 보이죠? 강. 요 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브루클린이라는 구고요. 왼쪽은 퀸즈라는 구예요. I'm sorry. Language is brilliant. 자, 그래서 여기 왼쪽은 퀸즈라고 하는 우리 한인이 약 30만이 모여 사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왼쪽 앞에 보면 여기 청색 유리 건물 보이죠? 벽이 하얀 거. 네, 저게 UN 빌딩이에요. 저 빌딩이. 이따 우리 갈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으로 보면 까만 빌딩 보이죠? 높은 거. 네, 저게 대우 빌딩이에요. 저게 대우 빌딩인데 저게 지분이 60%가 대우에서 가지고 있는 빌딩이에요. 저 빌딩이. 그래서 저거는 이제 월드 트럼프 타워라고 하는 건데 미국의 월드라는 말이 붙은 건 전부 다 대우의 지분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우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저 아파트는 현재 이 맨하탄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예요. 저게 90층 아파트로 제일 꼭대기에 누가 살고 있냐면 빌 게이츠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절로 이사를 들어갈 때 당신은 왜 하고 많은 빌딩 뒤에 여기를 택했느냐 그랬더니 저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대우를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꼭대기 전층을 써요, 그 사람이. 저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냐면 내가 30평이 필요하다 그러면 30평을 만들어주고 50평이 필요하다면 50평을 만들어주는 맞춤형 빌딩이에요, 저거는. 맞춤형 아파트. 그래서 여기서 제일 비싼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왼쪽으로 보이면 동글동글하게 철탑같이 올라가 있는 게 1928년에 77층 건물로 세계에서 제일 높았던 건물이에요, 요게 앞에. 왼쪽에 앞에 보이는 게. 근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빌딩이 1931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저 빌딩이 내려앉은 거예요, 낮은 건물로. 이 건물은, 저 건물은 그래서 22개월밖에는 못 갖고 있었어요, 제일 높은 걸로. 22개월 후에 이게 가지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47년 동안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예,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강은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다. 그래서 이스트 리버라 그래요. 동쪽 강이다. 이스트 리버. 그리고 여기서 볼 때 정면으로 볼 때 오른쪽은 브루클린, 왼쪽은 퀸즈라는 구예요. 근데 이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서 잠깐 고개 돌려 왼쪽을 보면 지붕이 대각선으로 잘라져 있는 건물 보이죠? 저 건물이 바로 시티뱅크 본점이에요. 근데 이 맨하탄 땅이 얼마나 비싸냐면 저 건물의 한 층을 팔아서 요 강 건너 저기 왼쪽 앞에 보면 파란 유리 건물 올라간 거 보여요. 바로 앞에. 저 파란 유리 건물가 뒤에 있는 거예요. 예. 저게 36층짜리거든요. 이 건물의 한 층을 팔아서 저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맨하탄의 모든 게 그만큼 비싸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 강만 건너가도 그렇게 싸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는 뉴욕시 중에 우리가 있는 데는 맨하탄이라는 구고, 오른쪽은 브루클린이라는 구고, 왼쪽은 퀸즈라는 구예요. 이 퀸즈라는 구에 예, 후러싱이 있는 곳이 거기에요. 네. 자, 우리 또 북쪽으로 올라가세요. 정면에 하얀 건물 위에 보면 가운데 뭐라고 써있어요? 영어로 G2라고 써있죠. 이 G2라는 말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약자예요. 제너럴 일렉트릭. 여러분들 그 집에 냉장고나 세탁기 쓰시죠? 네, 제너럴 일렉트릭 거. 바로 저게 본부 건물이에요, 저기가. 근데 저 건물을 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락펠러 센터라 그래요. 저게 락펠러 센터가 바로 G2라는 건물이 있는 데가 락펠러 프라자예요. 그래서 저기가 그 전체적인 지역에 11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록펠러 센터라 그래요. 저거는 1930년에 미국이 공황기 당시에 근로자를 구출하자라는 차원에서 하나의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시에서 땅을 많이 줄 테니까 많이 지어라. 그래서 11개의 건물을 지은 데가 락펠러 센터라 그러는 곳이에요. 그 뒤로 약간 어두운 게 보이죠? 바닥으로 쭉 보면 크게. 그 건물 뒤로 숲이 보이죠? 숲. 안 보입니까? 네, 희미하게 보이죠? 저 숲이 바로 그 유명한 센트럴 파크예요. 센트럴 파크. 센트럴 파크는 크기가 얼마냐면 폭이 800m, 길이가 4km. 네, 우리나라 평수로 100만 평이 넘는 그런 공원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센트럴 파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대각선으로 지붕이 잘라진 저 앞에 건물이 2시 방향이 보는 게 저 건물이 바로 시티뱅크 본점 건물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북쪽을 보고 있는데
구름 때문에 사실은 저 멀리는 안 보여요. 멀리 안 보이는 데가 할렘가예요. 할렘가. 자, 이제 서쪽으로 가세요. 나갔잖아 우리가. 자, 지금 여기 내려다 보이는 빌딩 정면에 까만 빌딩이 보여요. 저 까만 빌딩은 아무것도 아닌 빌딩이고요. 그 왼쪽으로 보면 동그란 기퉁이 건물이 보이죠. 동그란 거. 저게 그 유명한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고 하는 운동장이에요. 옛날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알만한 폰트 선수는 알리가 저기서 폰트 시합을 하던 데고, 요즘에는 미국에서 애완쇼를 많이 하죠. 방송에서 애완쇼를 하는 데가 저기고요. 공연장으로 쓰는 곳인데, 우리나라 가수로서는 D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15,000명을 모아서 공연했던 공연장이 바로 저기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는 곳이에요. 그 바로 앞쪽에 유리 건물은 그 지하 부분이 바로 그 유명한 미국 뉴욕의 닉스라고 하는 농구팀이 갖고 있는 전용구장입니다. 근데 그 농구팀은 그 운동장을 못 써요. 저 메디슨 스퀘어 가든은 워낙 비싼 집에서. 그래서 거기가 바로 유명한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는 공연장이고요. 요 까만 빌딩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노란 빌딩이 보여요. 저 노란 빌딩이 저게 바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문선명 씨가 가지고 있던 바로 뉴요커라고 하는 호텔입니다. 저게 지금 아들들이 저 빌딩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지어가지고. 뉴요커라고 하는 호텔입니다. 자, 이제 남쪽으로 갈게요. 지붕에 하얀 네모난 것들은 에어컨 시스템. 네. 자, 또 안으로 들어가세요. 사이사이로. 또 가면 어떻게 따라가셔야지 빨리요. 못 가는데요. 자, 지금 여기 정면으로 내려다 보시면 삼거리길이 보일 거예요. 예, 보여. 삼거리길하고 삼각형 빌딩이 보이죠? 네. 네, 저는 프레라이언 빌딩이에요. 여러분 이쪽 프레 갖고 있죠? 프레라이언 빌딩. 아이언이라는 게 뭐냐면 일본 말로 아이론, 다리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미와 같이 생겼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다리미 빌딩이에요. 근데 저 건물이 또 웃기는 게 뭐냐면 1912년에 저게 20층 건물이에요. 1912년에 저 건물이 만들어져서 건물을 만들 때 뭐라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이 건물은 5년 안에 넘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경렬이 됐는데도 지금 깜짝 없는 건물이에요. 어떤 쓰는 건물. 요 세모진 거 요렇게 요 삼거리 세모진 거 여기요? 저 건물로부터 마천루라는 말이 왜 너무 준다고 되게 잘 만졌구나. 저 상관없네. 이거 이렇게 있잖아요. 보시면 되고요. 저 정면 경에 들어서 정면을 보세요. 오픈 빌딩들이 많이 보이죠? 네. 거기가 바로 월가예요. 말씀드렸죠. 인디안들이 네덜란드인들을 괴롭힘을 막기 위해서 담을 쳤다라는 의뢰로 만든 말이 월이라는 말이다. 그 지역의 길 이름이 월스트리트고요. 근데 그 주변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이 형성되면서 하나하나 은행이 들어오고 증권이 들어오고 보험이 들어오고 이래서 전체적인 금융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기 앞에 보이는 전체적인 건물들이 세 개를 움직이는 월가라고 문제라는 함이라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여기 무서운 여기 한마디로 나라가 얘기해서 옛날에. 이 미국도 역시 유태인들이 움직인다고 보셔야 돼요. 유태인들의 풍전이 다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여기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인디안들이 땅을 팔아먹고 거기서가 한강 사이에 팔아먹었잖아. 그 자꾸 좁아지니까 자꾸 질투가 나가고 넘봤다고 하잖아. 이게 담을 친 것이 저 빌딩인데요. 프리덤 타워가 안 보여요. 그쪽으로 들어가면. 인디안들이 팔아먹고 안 갔어. 그거 안 그리고 갔어. 오른쪽으로 자유여신당도 보여야 되는데 지금 희미하게 보이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남쪽을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 지나가면 그냥 서양 바다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볼 때 왼쪽은 금강, 왼쪽강, 오른쪽은 허드슨강, 그 다음에 남쪽은 밑은 바로 대서양 바다. 네, 그리고 저 위로 할렘가 쪽으로 흐르는 강은 할렘 리버라고 해요. 이 세 개의 강과 하나의 바다가 만나는 데가 뉴욕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택시가 저거 노란색이구나. 끝났고요. 가족별로 사진 좀 더 찍으시고 지금 2시 33분인데요. 3시 정각까지 1층에서 만나겠습니다. 3시 정각까지 1층에서 27분 더 드리니까 시간 사진 더 찍으시고
지하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하도 아닌 지하죠. 그러니까. 예. Come on, you got a little car.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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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e. You got a little car. Move. 너는 조그만데 빨리 가. Little car. You can't drive. 너는 잘했다. 무술 영화 하면 꼭 이런 데서 딱 내려오면서 싸우잖아요. 촉 쏘고 여기서 막 딱빵 쏘고 어디 도망가는데 도망자들 이렇게 매달려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웃었고 돌아가신 분들은 울었고 했던 그런 곳이 이병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가 첫 번째 에비뉴. 미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비뉴는 남북을 이어준 도로, 그 다음에 스트릿은 동서를 이어준 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우리 남에서 북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북으로 가는 길이고, 그래서 이게 에비뉴로서는 1번 에비뉴예요. 1번 에비뉴. 그러니까 이게 퍼스트 에비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골목이 12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넓은 골목이. 그리고 다 일방통행이잖아요. 보시는 그대로. 그래서 이게 보면 미국의 뉴욕은 그렇게 복잡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잘 움직여지는 Every one of 것은 y'all should get a ticket. 바로 이제 일방 통행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했지. 아이 카메라 사진 좀 찍으라고. 카메라 좀 찍으라고. 카메라 좀 찍으라고. 뭐 이렇게 찍으래. 네. 아 사진들은 나와서도 찍지 저렇게. Moi aussi, donc, hier, on allait acheter des trucs. Et tu vois, dans les places, non, j'en veux pas. Et là, et genre, le mec, il fait. Comme ça, t'as passé ça, et après, je fais. It's train, après, on fait yes, yes, it's very strange. Moi, c'est pas ça.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보시는 바대로 청년을 묶어놨어요. 이걸 왜 묶어놨냐면 전쟁은 무조건 손해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988년에 룩셈부르크라는 나라에서 여기다가 평화의 전당인 이곳에다가 기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지 말자는 게 청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를 이렇게 보시는 바대로 묶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왼쪽에 보면 지구본이 보여요. 파열된 지구본은 인간들의 전쟁에 의해서 이 지구가 언젠가 파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핵이라든가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거기에 공해까지 합쳐서 그래서 지구를 지키려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핵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의 지구 파괴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두 개가 바로 유엔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사진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 이게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빌딩이 우리가 옆에서 많이 봤던 유엔 빌딩이 대사들이 있는 곳이고 회의장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청색 유리 건물 같은 게 이게 유엔에 관한 부서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엔에 근무하는 사람들 다 여기 근무를 해요. 이건 대사들만 있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 예를 들어 뭐 회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여기에 있지 나머지는 일은 다 여기서 합니다. 네, 이건 다 여기서 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바로 대우 빌딩이고요. 아까 우리 엠파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90층 아파트예요. 제일 꼭대기는 까맣게 만들었죠. 저게 바로 빈도 있으니까 3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예. 자,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가 제가 안에 들어가 설명을 하고 자유시간 드리면 그때 안에 다 보고 나와서 여기를 찍으시면 돼요. 예. 들어가시겠습니다. 오세요. 하나, 둘, 셋. 예. 사진 좀 보시고, 예. 이쪽에 가서 사진이 어디 있어요? 하나, 둘, 셋. 여기 봐요. 잠깐. 잘 나왔어. 예. 예, 그럼 다시 찍어야지. 하나, 둘, 셋. 우리는 잘날 것은 아니에요. 아, 이거 플라시가 안 터져도 다 잘 나와. 네, 고맙습니다. 찍으신 분은 이쪽으로. 하나, 둘, 셋 하지 마세요. 비린들 찍어야 돼, 이렇게. 찍혀서 이제. 카메라가 좋아하니까 뭐 한참 거리네. 이제는 내려서 거기 가운데 있어. 우리가 맞지. 가서 이거 쉬어보자. 그럼 쉬었다 나오시면 돼. 4시까지 뭐. 요건 멀리면 You heard me? 너는. I cannot park Fifth Avenue. That's a ticket. I cannot Okay. park. Yeah, drop there and then pick up, okay? Plaza Hotel. Yeah, drop is drop it after 30 minutes, okay? 30 minutes is after pick up. 차고 이거 비슷한 거 아니야? 똑같은 차야. 그치? 이거 한해서 차. 한에서 차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기 뭐 세명대 거기 그 차하고 똑같은 차예요. 우리 사장이 그럼요. 이게 나홀로 집에 나왔다. That's right. Go in that bus lane. You ain't supposed to be in here. Now I can't go nowhere. 그래서 이 오른쪽 공원 이게 이달 말이죠. 이달 말에 11월 초가 되면 여기가 아주 단풍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뉴욕의 가을이라는 영화를 이 공원에서 찍은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영화죠, 그 영화가. 예. He put his car right where he's in the way, where I can't turn. 아, 공원이 Not 엄청 supposed to be. 아, 그 녀석 진짜 안 비켜주네. 조금만 앞으로 빼면 우리가 빠지는데. 예, 그 앞에 자유 여유가 있는데도 안 빼잖아.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예, 여기 밑에 여기 옆에 있는 승용차. 예, 아니 뭐 아주 참.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뉴욕은 이 영업용이 다 노란 색깔이에요. 그래서 옐로우 캡이라 그러죠. 옐로우 캡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저 뒷면에 보면 번호판 왼쪽으로 보면 오렌지 색깔 동그란 게 하나씩 달려있죠. 저건 비상등이에요. 저건 손님도 누를 수가 있고 운전자도 누를 수가 있는데요. 저건 Listen to me. I'm gonna let you off right here. yeah. I'm gonna let you off right here. Yeah. Drop here, pick up here. No. Pick up over there. No. Let me finish talking. Okay. I'm gonna drop it. Nope. He's not letting me stop. Okay. No problem. 저기 인력거 있다. All right. Yeah. I'm gonna drop you off right here. See that bus right there? That's where I'm gonna pick y'all up. 오케이. 자, 여기 내리겠습니다. 센트럴 파크예요. 나중에 말이잖아. 이쪽 뒤에가 여기가 공원이에요. 센트럴 파크라는 공원이고 이 공원의 규모가 100만 평이 넘는 공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호텔이 프라자 호텔이라고 하는 유명한 호텔이에요.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호텔이고 특히나 나홀로 지거라는 영화가 이 호텔에 나와서 여기서 찍은 거죠. 그 다음에 이 호텔 바로 가서 그래 여기 그 유리 상자리 사과 한 입 깨물어 먹어 사과 있죠? 네, 요 지하가 애플이에요.
뭐냐면 그 아이패드, 아이들 갖고 있는 아이패드나 아이팟을 사용하는 액세서리 여러 개가 많아요. 그 다음에 그 건물 왼쪽 아이팟 뒤로 보면 빨간 글씨 보여요, 간판이. 기능이 약간해, 그죠? 네. 저기가 그 장난감 가게예요. 아울러 지금 네, 여기까지가 돌아다니면서 구경하시다가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면 분수대 보이죠? 여기 분수대. 네네. 네, 여기로 5시까지 올라오세요. 네. 시간이 늦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차를 못 세우기 때문에 차가 와서 그냥 바로 타고 가야 돼요. 네, 5시, 5분 전까지 모이세요. 애플 본사에 애플 본사. 어떻게 그 불운이 계속 닥쳐. 그렇죠. 그 내가 케네디가의 그 불운이라는 게 케네디가 그 저주받은 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케네디 할아버지가 양조업을 했거든요. 지금의 조니 워커가 그건데요. 그래서 그 양조업을 하면서 그 당시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금주령이 내려 있을 때예요. 술을 만들면 안 될 때입니다. 근데 그 주목 세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서 그네들이 팔아서 돈을 벌기를 엄청나게 벌었죠. 그래서 케네디의 아버지에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좋은 또 행정직에 가서 있게 했죠. 대사로 나가 있었죠. 영국 대사로. 그러다가 이제 그 증권에 또 돈을 벌어요. 그 케네디 아버지가. 근데 또 돈을 또 뭉탱이 돈을 줘가면서 아들 케네디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아주 좋은 얘기가 됐었죠. 자. 자, 이쪽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오세요. 너 앉아. 어? 여쭤봐 있지 마. 이번에 여쭤봐 있기로. 자, 오세요. 이쪽으로. 빨리 와. 이거 진짜 나.
아이스링크네. 이 앞에 보이는 건물이 이게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가지고 아까 우리 그 엠파이에서 봤죠? 이게 70층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그래서 이게 여 전체를 갖다 락펠러 센터라고 해요. 11개의 건물을 갖고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 전체가 다 락펠러 센터고요. 왼쪽에 보이는 저기가 NBC 뉴스 센터예요. 뒤 사이사이로 보이죠? NBC 뉴스라는 거지. 여기 NBC 뉴스 센터고. 그리고 요 주변에서 여러분들 시간을 좀 가지다가 저 일본 국기 보이죠? 오른쪽에. 일본 국기 우리가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본 국기 앞으로 35분까지 지금 10분이거든요. 25분 정도의 주변 시간 가지고 저 일본 국기 앞으로 모이겠습니다. 차여가 있는데 여기 있다. 일로 오시라고. 돌아올 거예요. 여기. 우리 일본 국기 말고. 잠깐. 여기 오라고 하는가 봐. 우리 한국 국기가 여기 있어요. 태국 여기 태국 국기가 위로 오세요. 자,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 포털이라는 지역에 우리 한인들이 자리를 잡은 것은 바로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뉴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인분들이 이런 건 생활권 자체가 뉴욕에 많이 두고 있어요. 왜냐면 일거리가 많거든요, 사실 그쪽이.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이제 살면서 집값은 이쪽이 조금 더 싸잖아요, 이 뉴욕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지역에 기거하고 사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포틀이라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양쪽으로 안쪽에 들어가면 여기는 또 영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한국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아주 여기서 이민 오시는 분들이 뉴욕보다는 뉴저지가 살기 좋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첫째, 가격대가 뉴욕보다는 싸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또 모여 사는 공간은 뉴욕도 많지만 이 지역도 또 많은 분들이 계시고 언어에 대한 불편이 일단은 없고,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계시고요. 자, 이게 톨게이트입니다. 이 톨게이트를 지나시게 되면 어제 제가 그 맨하탄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말씀 나눠드렸던 이 조다리라는 데를 지나갑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는 조다리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 다리를 지나가시게 되는데, 이 다리가 사실 1950년에 만들어지면서 뉴저지와 뉴욕을 이어놓은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한인들이 살고, 또 건너편에 가도 우리 한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쪽의 지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분들이 여기 사는 데는 전혀 큰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다리가 바로 1950년에 만들어진다면 지금부터 60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도 이게 2층 다리입니다. 이 위로도 가고 아래로 가고, 근데 위로는 큰 차가 가고 밑에는 이제 그 고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큰 차가 못 가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작은 차들만 다니는 그런 쪽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 2층 다리로서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을 통해서 왕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잠시 후면 이 다리를 들어가면서부터 보여지는 강은 바로 헨리 허드슨이라는 분이 최초로 탐험을 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 허드슨 리버가 되겠고요. 가면서 오른쪽에 이제 맨하탄이 이제 전경이 또 보이게 됩니다. 맨하탄 전경을 조금 여러분들 더 보시게 되겠고요. 요게 이제 뭐 우리가 가는 길에 조금 더, 언제 또 한 번 오시겠습니까? 사실 여기 한 번 더 오실 일 있으시면 다른 나라를 또 가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게 보여지는 이 마렛 동네가 자체가 허드슨 강이고요. 지금 오른쪽으로 보이는 저 동네가 이제 미들타운과 로우 맨하탄이라는 다운타운이라는 이름이죠. 저 멀리 높은 빌딩이 말씀드렸던 그 프리덤 타워, 저게 이제 완공이 되면 아마 또 뉴욕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 그런 빌딩입니다, 저 빌딩이.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강 넓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1.5마일이에요. 2.4km입니다. 이게 키로수로. 근데 강 넓이가 굉장히 넓은 강을 가지고 있는 쪽이고요. 그래서 이 강을 끼고서 많은 분들이 가을철에 단풍을 보기 위해서 이 왼쪽 길로 올라갑니다. 이리로 왼쪽 길로 쭉 올라가기는 바로 알반이라고 하는 뉴욕의 주도를 만나는 데까지 이렇게 발길이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요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가을철이 되면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양쪽에 있는 단풍들도 보고 가다가 낚시도 하고 즐기면서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이 허드슨 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허드슨 강을 바로 지나면서 만나는 데가 바로 맨하탄입니다. 맨하탄의 일부를 우리가 살짝 지나가시게 되고요. 거기를 지나가면 바로 이 뉴욕의 5개의 구 중에 바로 48개 대륙에 붙어있는 브롱스라고 하는 구를 우리가 잠시 지나가게 됩니다. 브롱스라는 구를 지나서 이제 조금 가다가 와이스턴 브릿지라는 다리를 또 하나 넘어갑니다. 그 다리를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 한인들이 한 30만 이상 살고 있는 프로싱이라고 하는 퀸즈라는 구를 또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항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지역, 자 이제 또 한 번 더 보세요. 맨하탄 쪽, 이게 맨하탄이니까요. 그리고 가깝게 있는 여기가 바로 컬럼비아 대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아이비 리그 중에 들어가는 학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 컬럼비아라고 하는, 우리나라 분으로서는 조병옥 박사라든가 김한란 박사 뭐 이런 분들이 이 학교 출신이신 분들이고, 우리나라 초대 정부를 이끄셨던 분들이 많이 공부했던 곳이 이 주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컬럼비아 대학이 있고, 또 펜실베니아주 유펜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첫날 주무셨던 지역인 바로 프린스턴 대학이 있고, 이래서 우리나라 초대 정부를 이끄셨던 분들이 좋은 학교들을 와서 공부를 했던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가장 미국에서 인정받는 분이 누구냐면 서재필 박사님이세요.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 네, 우리나라 초대 정부를 이끄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 서재필 박사님 같은 경우가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나름대로 그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그분을 기리자라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미국 사람 입에서 나와서 그분의 동상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기려주고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대사관 앞에 서재필 박사님의 그 상을 또 만들어서 기리고 있는 이런 걸 또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주변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좋은 학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직까지 뭐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잔재가 조금은 있네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시차 출퇴근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이 사람들은 금융계나 교육계가 7시 출근에 3시 퇴근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기업이 8시 출근에 4시 퇴근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9시 출근에 5시 퇴근입니다. 이렇게 시차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길이 조금은 좀 덜 막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일반 기업이라든가 금융계라든가 학교 같은 이런 경우는 조금 일찍 출근하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은 그 다음 시간대로, 국가 공무원들은 또 그 다음 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나라마다 특장이 있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일을 하시고 계시고 업무를 보고 계시는 그런 쪽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 앞에 있는 다리를 또 하나 지나갑니다. 이 다리는 이제 조그만한 다리로서 이제 맨하탄을 또 다시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 맨하탄을 벗어나시고 이 앞에 보이는 마을부터가 이제 브롱스라고 하는 구가 됩니다. 브롱스, 네, 브롱스라는 구가 되고요. 지금 이 밑으로 흐르는 강은 이제 북쪽 강이라 그래서 할렘 리버라는 말을 쓰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강도 이제 내려가다 가다 보면 이제 동강이 또 보이고요. 여기 이제 할렘 리버라 그래서 북쪽에서 흐르는 강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 좀 전에 지나오셨던 적이 전체적으로 보면 할렘강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왜 요즘에 우리 그 프로그램에 할렘가가 빠지느냐 하면 얼마 전이에요. 한 2년, 이제 2년 다 가네. 2년. 당시에 중국 친구들이 왔다가 큰 피해를 봤어요. 그 중국 친구들이 조그마한 밴으로 10명을 데리고 이제 갔는데, 야, 할렘가 좀 구경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렘가가 잘 빠지네요. 안 막히고 다행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차 막힐 것을 대비해서 조금 일찍 출발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차가 안 막혀서 다행이네요. 이렇게 해서 공항까지 이동을 해서 여러분 가는 길 도와드리고, 저는 저대로 또 다운타운이라 그래서 저기가 월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쪽이 바로 저 왼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월가가 형성되어 있는 쪽이고, 요 가운데가 미들타운, 오른쪽으로 큰 빌딩이 없는 쪽이 바로 할렘. 네,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도 참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모여서도 좋아하는 게 축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들은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 안 하면 할 게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요 밑에도 이게 축구장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놔서 주말이면은 우리나라 분들이 조기 축구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조기 축구회가. 이 조기 축구회에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진짜 일반 웬만한 프로팀 정도의 수준인 분들이 많으세요. 한국에서 진짜 운동 오래 하시던 분들이 미국에 살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운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스페인 쪽 애들이, 스페니시 남미 계통 애들이 많아요. 저쪽에 가면 그걸 걔네들은 또 멕시칸이라고 그러는데, 걔네들이 많아서 걔네들도 역시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합을 여기서 자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돈 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식사 내기도 하고, 아주 재밌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이런 공원들입니다. 작지만은. 예. 자, 이 오른쪽에, 왼쪽에 저기 흐르는 이게 저 위에가 바다예요. 대서양 바다 쪽에서 흘러서 들어온 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민물이 돼가지고 이 다리 밑으로 해서 저 맨하탄 쪽으로 해서 동쪽 강을 이루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맨하탄의 그 맵파이에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이게 오른쪽으로 보이는 요 강줄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저쪽으로 나눠지는 이런 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퀸즈라는 구가 이제 우리가 넘어가면서 퀸즈라는 구가 되고요. 조금 전까지 있었던 데가 브롱스라는 구가 되고, 저 밑으로는 이제 바로 브루클린이라는 구를 또 만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 거는 전부 다 이게 구가 다 보이는 그런 쪽이라고도 보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바다와 인접되어 있는 도시들이다 보니까 바다 쪽에 나가서 워터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빈부의 척도를 요트를 몇 피트짜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모트로 큰 거냐 작은 거냐에 따라서 네가 좀 사는구나 안 사는구나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마을 이름은 플러싱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속된 말로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너 어디 사냐고 나 훌러덩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플러싱이라는 마을인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국 분들이 살면서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옛날에는 향수병 안녕하십니까.